두 번째 특종 X 파일로 네.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죠. 이분이 자기가 대속했다라는 의미로 빨리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사면의 대상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떤 논의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 면회가 왔을 때도 대속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 그리고 하나 큰 굴자는 이제 대북 송금이 있고 하나는 뇌물수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법에서는 얼마 전에 징역 7년 9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화영 씨는 대속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굴자 실체는 무엇인지 일단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옛날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로? 네,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전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를 나왔을 당시로 돌아갑니다. 2018년도죠. 네. 그때 당시 KBS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게 녹취록이 나와서 사실인데도 위정,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검찰에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네, 그렇죠.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 가서는 결국은 파기가 되어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다시 뒤집혀서 네네. 무죄, 근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굉장한 부담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각오를 세웠던 안희정 지사 날라갔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문재인이다라는 얘기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날라갔기 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사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때 당시 권순우 대법관을 8번 만나서 권순우 대법관이 무죄 취지에 파기 환송을 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울에 김성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변호사비 23억 원을 대납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경기지사 이재명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시연이라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도지사가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23억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니 이화영과 김성태, 대북 송금 이 문제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게 되어서 사건이 불거져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도표나 이렇게 그려지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현재 제가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시청자가 좀 더 알기 좋았을 건데. 그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래서 경기지사 있을 때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변호사비를 내야 되는 것을 대납했다라는 것에 대한 대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깨시연 시민단체 대표가 이것을 공개했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북 사업부터 변호사비 대납까지 쌍방울 비자금까지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오픈이 돼서 드러나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이 여기까지 온 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의 핵심은 실제로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 이게 뭔가 이제 그 비자금의 형태인가 요것도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화영 당시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향은을 접대받았다는 의혹도 같이 지금 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쌍방울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불을 이제 조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500만 불은 스마트팜 북한에서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불을 지불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것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을 대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 과정에 김성태와 이화영이 북한 측과 접촉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화영이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카드비 대납이라든지 어떠한 향응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라는 네. 데서 이제 뇌물죄까지 여기서 추가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인은 이화영 씨가 네. 본인은 뭔가 이재명 그때 당시에 경기지사를 대신해서 뭔가 옴팍 뒤집어 쓰고 죗값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이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지금 본인이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도 있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향응을 접대 받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분 보면은요, 네. 그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네.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을 당시에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법인카드로 집안에 네. 이화영 씨 집에 냉장고와 에어컨을 샀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좀 우리가 추잡스럽네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네. 상당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이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떠한 향응 접대 이런 부분에 막강한 어떠한 몇 돈을 년에 지불했다. 걸쳐서 생활비를 그렇죠. 계속 받았다는 게 그렇죠. 다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뭉뚱그려서 본인은 뭔가 정치범인 척하지만 실제를 보면 그 쌍방울 그 회사의 법인카드로 자기네 집 가전 바꾸고 생활비 쓰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그 김성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쌍방울 회장이었잖아요. 그럼 이분하고 이화영과는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었냐 하면 그때 우리 탄핵 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17대 당시에 탄핵 정국에서 탄도리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대는 자기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이후에 정치를 재기를 하고자 했지만 계속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고 떨어지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7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면서 김성태와 연결고리를 맺게 됩니다. 누군가가 연결해줘서 쌍방울을 사회이사를 하게 됐고요.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면서 연결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화영 씨를 평화부지사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김성태 씨가 이화영 씨와 함께 어떤 일을 꾸몄냐면 그 전에 이제 김성태 씨가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김성태 씨는 쌍방울을 이용해서 대북 사업을 해서 대북 사업 중에서 히토리오 사업이 있습니다. 강물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먼저 김성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주 나이트파라는 깡패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그 깡패 조직의 출신으로 서울에 와서 사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폭 이름이 나이트파예요? 전주 전북 나이트파라고 그 유명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와서 뭘로 돈을 벌었냐 하면은 우리 2000년대 당시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그 바다 이야기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게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게임 사업을 해서 전국에 게임장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강남 청담동에서 사채업을 했답니다. 대부업을.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요. 그 과정에 이분의 정가는 계속 쌓여갑니다. 근데 계속 집행유예로 빠져나오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 KH그룹 우리 나오는 배상윤 회장과 같이 쌍방울 그룹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쌍방울 그룹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KH그룹 배상윤과 함께 주가 조작, 시세 조작을 해서 350억의 시세 차익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그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상태와 배상윤 둘이 쌍방울을 인수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350억 정도의 시세 차이까지 얻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바닥은 그러니까 출신을 보면 어쨌든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조폭 출신의 도박장을 운영했던 전과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채 시장에서 사채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권에서는 어떻게 통하냐면요. 배상윤과
대통령과 이제 김성태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뭐로 유명했냐면 네. 주가 조작 전문가로 굉장히 강남 바닥 주식시장에서는 익명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상윤이 쌍방울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인수한 쌍방울을 김성태한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화영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해서 네. 대북 사업에 어떤 진출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네. 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저는 사실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레스토님, 내연녀하고 미장원도 다녔습니다. 그 법인카드로. 그리고 냉장고가요, 집의 냉장고가 아니랍니다. 네. 지금 라이락 향기님께서는 내연녀의 냉장고입니다. 이런 그렇습니까? 것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인생은 미로님께서는 굉장히 고급 정보를 주셨는데요.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전북에 있는 조직폭력배가요, 전주 월드컵파와 익산 배차장파가 유명합니다. 나이트파는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공주님께서는 기자님 말씀 귀에 지금 쏙쏙 박힙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하여튼 인생은 미로님께서는 이분은 약간 탐정인 것 같아요. 사실상 코스닥과 주가 조작에 개입한 스마트 조폭 출신입니다. 이런 글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지금 프레스토님께서는 배상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된다니까 귀국한답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 지금 이분이 또 해외에 있나 봐요. 네, 지금 배상윤 씨 같은 경우 지금 캄보디아 지금 도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캄보디아 계시군요. 네네. 이분의 행적을 보면은 지금 이제 계엄 전과 계엄 이후로 나뉩니다. 계엄 이전에는 이분이 이제 배상윤 씨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죠.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통로를 사람들하고 만나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성동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고요. 권성동 전 의원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둘로 구분이 됩니다. 김성태의 진술은 이재명이 방북 비용을 댄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인지를 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화영 씨는 처음에는 보고를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알았다고 하다가 한번 부인이 난리를 치고 나서 지금은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돌아선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검찰은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을 했습니다. 해서 김성태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뇌물공여죄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상태인데 법원에서 지금 석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검찰하고 굉장히 유착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커넥션도 조금은 의심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배상윤 씨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김성태 진술하고 지금 반대되는 지금 진술을 합니다. 거기 둘도 또 갈렸구나. 해외에서 지금 자기들은 방북 비용을 비밀리에 전달하는데 그걸 어떻게 소문내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알게끔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SBS하고 이제 그 TV 토론을 그 방송에서 해서 이재명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경기도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지금 다시 진술을 바꾼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말씀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저 진술 내용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있을 때의 진술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진술하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실은 파헤쳐야 되겠지만도 배상윤 씨와 권성동에서 왜 언론이 흘러나오는 돈에 대한 얘기, 그건 왜 그렇죠? 그 지금 작년으로 이제 계엄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윤정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언론 특보 단장을 했다는데 제가 이제 봐도 제가 그렇게 좀 뭐 존재감이 있는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자 이제 배상윤 씨의 또 메신저가 있습니다. 중간에 배상윤 씨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KH그룹 부회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현재는 구속된 상태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분이 중간에 서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 완전히 보낼 수 있는 자기가 정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가 지지부진하자 이분이 권성동 이제 의원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정언을 할 테니까 자기의 안전과 모든 것을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돈에 대한 얘기가 좀 비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은 메신저하고 민주당에서는 그 금액이 40억을 달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민주당이나 이제 메신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자기 안전하게 귀국하고 어떤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40억을 요구했다라는 어떤 지금 문제가 불거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관련 기사를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와서 무언가를 폭로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배상윤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최문순 경기지사 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근데 KH그룹이 같은 자회사를 가지고 담합 입찰을 해서 1조 7천억짜리를 거의 반값도 안 되는 4,50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KH건설은 배상윤의 회사죠.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강원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한 것은 권성동 의원 지역과 강원도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필요한 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권성동 의원이 검찰의 폴리바게닝이라고 어느 정도에 있다 그 제값을 해주는 조건으로 깎아주는 조건으로 할 때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이재명이 구속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중개 수수료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마 검찰에서도 배상윤 씨가 들어오게 되면은 권성동 의원도 여기에서 아마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수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거는 거의 100% 수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 녹취록도 나왔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의견 주신 것 중에서 근데 만일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배상윤과 권성동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배상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제일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성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 의견 주신 것 중에서 주리님, 근데 대북 송금은 왜 했던 거죠? 왜 하는 거죠? 라는 의견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권으로 가기 위한 길은 무엇이냐? 자기가 남북 평화죠. 그것을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방북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스마트팜도 북한에 짓고 그다음에 북한에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은 이것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앞장서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순간에 열린 시민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하늘이 내려기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는 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재밌네요. 하늘이 미쳤나 보네요.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김성태와 배상윤 그리고 거기에 권성동 의원의 40억 요구설까지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